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 2025년인데 이제 시장님 임기 반환점 돌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물론 그 전에 이 초선 때, 재선 때도 열심히 하셨지만 이분이 이제 3선째잖아요. 네. 이게 정말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하셔야 될 건데 네.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성과 한번 우리 시장님이 한번 평가해 주세요. 성과를 말씀드리기 너무 그동안에 시장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셨던 우리 56만 안양 시민들께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많은 상을 받았어요. 네. 전국 유일무이하게 2년 연속 행안부 지방교제 혁신평가에서 기초단체장보다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네. 또 우리가 지방교제 혁신하게 되면 규제 혁신을 안양시거든요. 3년 연속 경기대 최우수상 받았고요. 그리고 적극행정 분야에서 4년 연속 종합평가 우수기간, 6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간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은 정말 우리 시민들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보답했다는 생각에서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앞으로도 시민을 위하고 지속가능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을 더 반듯하게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들을 좀 해보면 이 청렴도 평가 예. 6년 우수 이건 참 없는 일인데. 아, 그렇죠. 지방자치단체 특히 제가 보니까 권력기관들의 청렴들은 아주 낮더군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6년 연속 우수기간 1등급, 2등급 도시가 됐다는 것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또 시민들이 때로는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또 이 바라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생각해서 저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 안양시의 그 공무원들이 시장님과 좀 함께 예. 시민들한테 봉사를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 그렇죠. 저는 우리 2,000여 공직자가 좀 넘는데요. 이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이제 과거에는 뭐 과거를 할 것 없었습니다만은 한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도시 전체 도시 이미지가 시민들의 명예가 실추된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안양시는 그런 점에 대해서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하지요. 네. 작년에 한 두세 가지의 아주 빅 뉴스가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첫째는 2013년 2월 2일 날 축구하면 안양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안양 LG 치타스가 안양에 창단해가지고 안양에서 쭉 축구를 경기를 하다가 2004년 2월 2일 날 안양을 저버리고 서울로 갔어요.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9년 동안 우리 시민들, 서포터들이 흩어지지 않고 안양 축구 부활을 위해 가지고 저를 많이 좀 괴롭혔어요. 창단해달라. 그래서 제가 2013년 2월 2일 창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년 만에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보다 상위 리그지 않습니까? 1부 리그에 우리가 우승했고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에 올해부터는 승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대단하네요. 시민들의 여러 같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생각하고 두 번째는 지난 10월 14일에서 인도 뉴델리에서 세계 스마트 시티 인증식이 있었어요. 제가 다녀왔습니다만은 그때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유엔이 인정한 스마트 도시가 안양시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청년들 위한 정책들을 많이 가져왔었는데요. 출산율이 높아졌습니다. 전국 평균이 보니까 올해 작년에 좀 높아졌고 3.1%인데 두 배가 넘는 6.7%의 출산율을 증가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동안에 청년들 위한 각종 정책들, 직주락이지요. 직장에 대한 문제, 주택에 대한 문제, 그리고 뭔가 여러 가지 커뮤니티 즐길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를 잘 조성했다라고 생각해서 출산율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제가 청년주택을 작년에 많이 공급했었거든요. 작년에만 260여 대 공급했었는데, 앞으로 2033년까지는 3,180세대 정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좋은 조건으로. 또 안양시가 작년 초까지만 인구가 55만이 무너졌었어요. 54만 대였습니다만은 이제 각종 재개발 재건축도 좀 완성되고 입주하면서 56만 한 7천 명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도시도 좀 많이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또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올해 시행 목표. 올해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현안이 바로 민생 회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안양시가 시민 가까이에 있어 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시민의 일상을 회복하는데 온 행정력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예. 예. 그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1월 10일 날 안양시는 번외산의 지역화폐를 발행했습니다만은 예. 추가로 조금 더 마른 수거리를 한 번 더 지어 짜자라고 해서 50억 원을 제가 예산 편성해서 500원의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 추석 명절 전에 아마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그 신청을 받아서 배분하게 되는데요. 민생 경제 회복을 돕는데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고 지역화폐. 진행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예. 이 밖에도 지금 보니까 청년들이 고립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두 번째 문제는 경제 활동을 포기하고 있는 이런 청년들에게도 뭔가 지원이 필요하겠다. 예. 이 청년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또 뭐 취업의 상담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청년 도전 지원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그걸 좀 준비하고 있고요. 뭐 또 지역 상권이겠습니다만은 지역 상권 문제가 안양시만 해도 벌써 한 옛날에 과거에 안양 1번가 유명한 상권이었거든요. 25% 이상이 공실입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가 아주 좋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대부분의 상가가 지금 개점 휴업 상태지 않습니까? 예. 또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거의 가족 단위의 지금 현재 영업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 또한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부터 우리 공무부터 시작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호주민 열어주자. 그래서 구내식당도 한 달에 2번 정도 문을 닫고 좀 이렇게 지역에 가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소비 활동하게 만들고 제가 지금 31개 동을 신년 인사 다니고 있거든요. 가는 데가마다 스피커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려울 때일수록 소비 활동, 소비가 돼야 됩니다. 소비가 미덕이다라는 얘기 했었는데 저는 그때 학창 시절 때 그때 우리 어려웠으니까 돈 생기면 저축해야지 무슨 소비가 미덕이냐 이렇게 했는데 한참 지나고 보니까 역시 소비가 돼야만이 선순환 경제가 이루어지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 돈 모아놓은 거 있으면 소비 활동해서 어려울 때 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돈을 좀 쓰십시오라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하여튼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이 좀 미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미래를 위해서 안양시가 또 역점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서는 또 다른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안양이 경기도에서 수원 안양이 쌍벽을 이뤘거든요. 예. 수부도시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안양이 일자리가 많았어요. 공장도 기업도 참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수도권 규제 문제 때문에 그죠? 공기업도 다 빠져나갔고 공장이나 기업도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아파트만 지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지금은 배드타운화 됐단 말이에요. 이건 일자리 만들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역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안양시청이 정말 좋은 땅입니다. 이 부지를 내주고서라도 우리가 기업을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지금 기업 유치 설명회하고요. 공모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니즈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방향을 최대한 담아내가지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또 경제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동안구거든요. 동안구는 경제타운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시청을 옮길 지가 만안구예요. 만안구가 그동안 안양의 중심이었는데 많이 슬럼화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타운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균형 발전 뛰어난 동반성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인도권이 이제 사중 역세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도권에 오게 되면 모든 길이 통할 수 있게끔 그냥 모든 길은 안양으로 통한다는 말이 증명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10-10 컴팩트 시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10분 이내에 도서관이나 10분 이내에 뭐 주민자치센터라든지 10분 이내 문화센터, 교통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10-10 도시를 구축하게 되면은 정말로 안양시는 또 다른 낙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안양교도소 이전 이것도 수건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안양교도소가 사실은 2010년 제가 시장되고 나서 건축 허가가 들어왔었어요.
그걸 제가 헌촉을 제가 반려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법무부가 행정소송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패소했는데요. 또 그 꾸준히 법무부와 소통을 해가지고 2022년이네요. 그때 이제 8월 18일 날 법무부 장관과 이제 현대화 사업 추진 협약을 했었어요. 그동안 한 24년 목요였던 것을 제가 이제 풀었습니다만은 지금 전국이 이러다 보니까 진도는 좀 안 나가고 있어요. 다시 국정이 안정화 되게 되면은 법무부와 현대화 시설을 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도시 브랜드 이미지 문제 두 번째는 지역의 경쟁력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상권도 마찬가지고 다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런 어떤 그 공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일부 같은 것은 친환경 주거단지 그리고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지 정도 조성하게 되면은 아마 미래 발전 도모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철도 지하입니다. 국철 지하. 제가 2010년 생뚱맞는 공약을 했던 거거든요. 용산부터 시작해서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안양시, 군포시까지 한 32km입니다. 이걸 철도 지하지 않은 것은 안양시는 도시의 미래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또 용산부터 보세요. 동작구, 영등포, 구로구, 금천구 보면요. 동서가 딱 분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서초, 강동, 송파 얼마나 발전했을까 하는 서울의 서남북권도 도시의 형태가 완전히 기형적이에요. 철도를 지하해야만이 그 환경이라든지 또 소음 분진 문제뿐이 아니고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를 회복시켜주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해서 행정협의 만들어서 제가 초대회장 맡았고요. 진행하다가 제가 시장 떨어지고 나서 거의 중단됐다가 다시 2018년 사진했던 것이 작년 1월에 국회 특별법이 만들어졌어요.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경인선, 경부선, 그다음에 경원선을 안산선을 넣고요. 서울에서는 경부선과 경원선을 넣더라고요. 인천에서는 경인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도 있고 부산도 있어요. 아마 선도 지역으로 뭐 결정되게 되면은 아마 앞으로 경부선이 가장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만 만약에 철도와 지하의 법이 통과돼서 결정된다고 선정되면은 안양시는 정말로 비약적인 또 다른 어떤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기대가 크고 있습니다. 지난해 엄청난 그 재난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그 선제적 조치로서 그 최소화했다, 재난을 막았다.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28일 눈이 많이 왔습니다. 습설이었는데 117년 만에 눈이 이렇게 많이 왔다고 그래요. 안양도 40.7cm가 눈이 왔습니다. 6시 40분쯤에 구급 직원이 우리 주무관이 순찰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규모가 한 1,800평 되거든요. 평수로 봤을 때. 한 기둥에서 용접했던 곳이 소리가 난 거예요. 우지지지 소리가 난 거예요. 이거 뭐지 보니까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리고 받치고 있는 이 철이 이렇게 휘어졌습니다. 그게. 그래서 담당 관리소장한테 보고를 했고, 소장은 국장한테 보고했고, 국장은 부시장한테 시장한테 보고를 했어요. 고민하다가 8시 10분에 이제 그 전에 전화로 안전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해라 라고 지시를 했지요. 그러면서도 제가 불안해가지고 휴장명령을 내렸습니다. 8시 10분에 휴장령을 내리고 실장 출근하면서 제가 지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산물 도매시라고 차를 돌려가지고 갔습니다. 가니까 직원들과 다툼이 있어요. 상인들은 저기만 그러는데 이 넓은 공간에 뭐 무너지겠냐고. 철판이거든요, 여기가. 무너지겠느냐. 왜 영업 못하게 하느냐 말이야, 이게. 응?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업 손실 보상할 테니까 휴장하세요. 제가 세게 나갔습니다. 휴장하라니까 나가세요. 세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8시 그때가 한 50분 된 것 같아요. 다 빠져나가고 폴리스한테 셨지요, 그게. 셨더니 한 3시간 조금 지나가지고 12시 2분에 정확히 11초 만에 그 넓은 공간이 단계적으로 무너진 게 아니고 11초 만에 폭삭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무거운 것이. 그러면 대형 참사가 안양에서 날 뻔했습니다. 그게. 그래서 너무나
너무나 감사하지요. 너무나 감사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부나 지방 정부에서 그 재난 안전 예,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강조했지요. 예. 강조했는데 앞으로 공사 현장, 요즘에 기후 이상 문제 때문에 각종 대형 재난 재해는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자랑 같습니다만은 재난 재해는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 좀 과학화했지만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사례를 남겼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구급 공무원이 그걸 무심코 지나쳤으면 어떻겠습니까? 보고도 하지 않았고 그냥 대수로 생겼으면은 끝나버렸습니다. 그분은 근데 그걸 어떻게 봤죠? 우리가 전부 다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전 직원이 비상대기였거든요. 6시 40분인가 점검하러 점검차 쭉 이제 돌아다닌 거예요. 도매시장이니까 새벽 시장입니다. 그게 새벽 시장이기 때문에 새벽부터 다 이제 상인들이 있지요. 그리고 이제 중도매인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낮 시간에 왜 손님들이 많냐 그러면은 도매를 하다가 남은 물건이 있어요, 많이들. 그 잔품이라고 그러는데 이 물건을 한 서너 시까지 팔아요. 오후 서너 시까지. 그럼 좀 싸게 팝니다. 그러니까 식당 하시거나 이런 시민들이 그 시간대 오면 물건을 싸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2시 오는 점심에 가니까 많이 오지요. 그러니까 3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시민들과 상인들이 그걸 한 명의 피해도 없이 막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의 한 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붕괴된 거는 좀 이 재난 그 자연재해라 봐야 됩니까? 자연재해로 봐야 해서 우리가 재난지역 특별구역을 선포해달라고 했는데 피해 규모가 크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 무너졌을 뿐이지 재산상이나 인명피해가 많이 있었으면 막았으니까. 특별재해구역을 맞는데 그것도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경기도에서 재난지역을 좀 받기도 하고 시에서 좀 보태가지고 피해 있는 분들도 제가 영업수익 보상한다고 그랬으니까 보상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은 재개됐나요? 예, 이틀 만에 영업 재개시켰습니다. 왜냐면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면 단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신속하게 이틀 만에 도매시장 영업을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지하 주차장에 임시 매장을 만들었었고 지금은 이제 지상으로 올려가지고 간이로 만들어서 영업할 때 지장 없도록 준비했습니다. 안양천 또 국가 정원 조성 사업도 지금 대단히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아마 안양천이 국가정원 되게 되면은 정말 멋진 공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지방정원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020 작년이었네요. 2023년이었네요. 4월에 산림청으로부터는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의왕시, 군포시, 안양시, 광명시 4개 도시가 지금 지방정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의 용역을 지금 착수했고요.
현재 기본계획 수립 막바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안양시 구간에는 교감과 향기 그리고 물의 정원의 태화로 시민 참여형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이렇게 해서 지방정원을 3, 4년 운영하고 한 후에 국가정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의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양천구 8개 도시, 경기도에 우리 4개 도시, 서울의 4개 구, 경기도의 4개 도시, 8개 도시가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안양천 국가정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명소화 고도화 추진위원회라고 해요. 이걸 제가 회장 맡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잘 만들게 되면은 이곳이 또 다른 추억의 거리, 힐링의 거리, 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안양천에 대해서는 그게 인근에 그런 국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8개 지자체 관련뿐이 아니라요. 좀 외연을 확대하게 되면요. 더 엄청 많죠, 그게. 그래서 그건 보니까 한 300만 이상 정도가 됩니다. 직접 연계해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이 주민들에게 과거의 안양천은 어찌 보면은 오염하천의 대명사 있지 않습니까? 7, 80년대 보게 되면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생태하천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호 국가정이 순천만 국가정원, 연간 관광객이 1000만 가까이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2호는 이제 울산 태화강을 주제로 만들고 있고 아마 천을 주제로는 안양천을 3호 국가정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는 차질 없이 준비 잘 해보겠습니다. 예. 아까 출산율 증가도 말씀하셨는데 예. 안양시가 지금 현재 그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첫째 출산 지원금을 제가 2배 인상시켰습니다. 출산 지원금. 예, 첫째 아이는 100에서 200으로, 둘째는 200에서 400으로, 셋째 이상은 300에서 1000만 원 이상 시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아이를 많이 낳으면은 우리 지방 정부가 많이 응원해 주겠다. 그래서 1,600만 원을 받게 된 주민이 두 가정이 나타났어요, 작년에. 1,600. 왜 그랬을까요? 대표님. 4명 이상이면 10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세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네. 세 쌍둥이가 200, 400, 1000이니까 1600, 1600.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소식이 전에 이제 기업인들이 한 3년간 양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얼마나 따뜻한 현상입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맺어줬어요. 3년간 세 쌍 아이를 위해서 양육비를 얼마씩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안양이 참 이런 도시구나 생각해서 감사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이제 각종 출산 지원 정책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고 또 우리 그 주택 문제, 청년 주택 문제, 그리고 청년 도전 사업이라고 해서 청년 일자리 문제. 그래서 직장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0군데, 40군데 이래서 안 된다. 그래서 3포, 4포가 아니라 M4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조그만 아이템과 10장을 지금 창업해라. 그래서 창업하면은 창업 지원자가 물론이고 컨설팅, 마케팅, 네트워킹, 법률 지원 서비스까지 지원해 주겠다. 라고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열심히 케어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이 최근에는 작년이었지요. 코스닥 등록까지 했어요. 이런 기업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을 위한 정책이 아마 지금 가시적으로 조금 드러나지 않고 있냐 생각해서 다른 도시보다는 출산 인구가 훨씬 많이 늘어났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어르신들한테도 좀 왜 어르신들에게도 저희가 시내버스 그러니까 교통비를 연간 16만 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제 청구하면 저희가 지원을 분기당 4만 원 지원하는데 안양시를 이용하는 우리 70세 어르신들에게는 교통비 무상 교통하고 있거든요. 지원하기 때문에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한 착한 수레가 있어요. 착한 수레. 예, 제가 2010년 시장할 때 제가 네이밍도 착한 수레라 지정했습니다만은 장애인 이동이 불편했던 분들 병원 가고 외출이 안 된다. 처음에 7대로 시작했었는데요. 지금은 27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락하면 콜하면은 전부 다 가서 서울이든 어디 가는데요. 서울 다녀와도 한 2, 3천 원밖에 안 들어옵니다. 거의 무료에 기본료 정도만 받고 하는 거예요. 줄 대기 서 있습니다. 그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정책에 대해서도 좋았다 생각하고 그리고 전국 최초로
장애인 복합 문화관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작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 눈치 보지 않게끔 운동도 하고 커뮤니티 소통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서 그 공간이 정말 멋지고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치매가 예. 사회적인 큰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가 치매 때문에 11년간을 고생했어요. 예. 그래서 집에서 4년 반 집사람이 오셨거든요. 6년 반은 치매 이제 병원에 모셨었는데 치매는 앞으로 국가 치매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선거할 때 치매 국가 책임제를 주장했었어요. 예. 그게 반영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담아졌었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국가 치매 안심제를 시행했습니다. 그게. 그래서 치매 가족들이 이 치매 당사자는 몰라요. 고통스러워 모릅니다. 가족이 고통스럽잖아요. 그게. 그렇죠. 예. 그래서 가족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점에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안양시도 우리 부모님들은 다 가셨지만은 다른 우리 어르신들 다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좋은 환경 시설로 만들어야 생각해서 치매 지금 안심 전문 요양원도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가 가지고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150병상 정도 준비하거든요. 이것 되면은 가장 교통이 좋은데 가까운데 모셔야 된다. 그래야 아들 딸들이 술 한잔 하면서 생각나면은 언제든지 부모님 얼굴을 볼 수 있게끔 하고 해야 이게 효도할 수 있는 것이지. 바쁜 사람들이 누가 가겠습니까? 저 꼴짝 있으면 누가 가겠나요? 그래서 안양시는 아주 좋은 입지가 좋은 곳에 어렵게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반기 착공 목표인데 예. 그래 되면 준공은 어느 정도? 한 그게 2년에서 2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시작을 했다는 점이 좋고 이런 것이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또 다른 기회이자 희망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특히 제가 치매 환자를 모셨던 당사자로 보니까 치매는 개인 자신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가족의 문제, 사회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걸 잘 만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뭐 전부 다 걱정거리만 되고 국민들이 대통령과 그 국가를 걱정해야 되는 시대인데 오늘 시장님을 만나니까 상당히 좀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네요. 시장님 마지막으로 그 좀 안양 시민도 시민이지만 전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폴리네스의 우리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양시장 최대호입니다.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습니까? 정말 국가는 무엇이고 또 유정자는 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반면교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 중국에서 남북조 시대, 여순 시대, 여임금 순임 시대가 태평성대라고 합니다만은 그때 당시는 임금이 위정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지장 없으면은 대통령이 누군지 장관이 시장이 누군지 몰라도 되는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은 국민들이 국가를 걱정을 하고 대통령을 장관을 정치인들을 시장을 걱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 너무나 우리 정치를 하는 분들이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 가득합니다. 앞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유정자들은 또 시장을 비롯한 정치하는 분들은 과연 어떻게 국가를 바로 세우고 또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평화를 잇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과 또 준비가 필요하니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안양시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모두가 국민들이 정말 건강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게끔 온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되니까 생각합니다. 폴리뉴스 독자 여러분, 그나마 폴리뉴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정말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또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서 지역의 또 국가의 어려운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러한 비판과 적절한 대안도 필요하니까 봅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고요. 안양시부터 저부터 우리 시민들을 더 편하고 또 안전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게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고, 특히 서민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 서민 경제를 민생계를 살리는데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겠습니다만은 힘내시기 바라겠고, 앞으로도 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울산이 되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